지금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은 대통령은 국방부에 출근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 개인 집은 따로 써요. 예. 그게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차로 오면은 지체하면 한 10분쯤 걸릴 텐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네. 그 나머지 밤이나 주말에는 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경호도 두 군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도 또 따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참 불편해요. 예, 미국에서 대통령 경호가 상당히 대통령의 행동 제약을 하는 구조인데요. 예. 대통령이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는 모든 통로에 쓰레기통이 철수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모든 도로에 신호등을 경찰들이 막고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요. 아, 미국도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의 모럴케이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요. 아, 예, 멈추면 표적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이 국가적인 엄청난 큰 뭐라고 할까 비용이 듭니다. 아,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꾸 소통하는데 대통령의 이동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변에 끼치는지 그렇죠. 그죠? 예. 그럼 이동을 동선을 줄여야 됩니다. 예, 예.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여기식으로 뭐 청와대도 그런 경우지만은 여기는 뭐 같은 건물 아닙니까? 예. 침실이 바로 그렇죠. 2층에 2층에 있거든요. 내려서 걸어서 오시고. 내려오면 바로 돼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전에 그리고 노태우 포함해서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런 분들 이런 대통령은 2층이 침실이고 아래층에 내려오면 집무실이에요. 예. 거기 출근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양쪽으로 분리해 놓으면은 집무실과 공간을 분리해 놓으면은 이동이 필요합니다. 따로 경호를 해야 됩니다. 또 급할 때 또 문제가 되죠. 예, 이 경호 인력이 출동되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비싼데요. 예. 이제 가장 최근에 대통령 했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분이 자기 상업적인 이유로 자기 골프장을 자주 갔답니다. 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 골프장 갈 때마다 오고 가는데 드는 비용, 예. 또 거기에 시크릿 서비스가 또 오버타임을 일을 해야지 그렇죠. 또 그 시간대를 다 경호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주무신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1박을 해야 되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골프장에서 자기 경호하러 온 경호원들 숙박비까지 챙겼습니다. 네, 대통령 하면서 사업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욕 많이 먹겠는데. 네. 예. 그래서 의회에서 보니까 너무나 이 경비가 많은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팀의 경비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호 인력의 예산을 누가 낼 건지, 의회에서 예산에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움직이든지 해야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인다는 그렇죠. 이 대통령 집무실과 꼭 연관된 게 대통령 경호입니다. 대통령 경호는 엄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또 수상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예. Commander in Chief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영국 비교하면은 영국 여왕과 수상을 합친 사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호를 더 엄중하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미국에서도 경호 실패로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에 피살되고 그 다음에 그게 1981년이지 아마 맞죠? 레이건 대통령이 죽을 뻔했습니다. 저격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총상을 입었는데 심장을 한 1cm 차이로 피해갔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의 경호 실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1983년 10월 9일 아웅산 테러 비록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명의 장차관급 인사가 북한의 테러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 10월 26일 경호실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사살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경호 문제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비서실장이라기보다는 경호실장이에요. 네. 그리고 경호실장이 대장급 경호실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 네. 경호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이게 많이 좀 줄었는데 바로 그런 걸 보고 이게 좀 폐단이 있어요. 바로 그런 걸 보고 미국에서는 이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바나나 리퍼블릭은. 그러니까 제3국에서 지도자들이 주먹이 센 사람들이 지도자하고 바나나 리퍼블릭. 쉽게 그 결정을 해서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 그렇죠. 국가의 결정을 갖다 한 사람이 하고 쿠데타도 막 하고. 인스티튜션이 결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의 국경이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을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데 그런 오명을 가지면 그렇게 하려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경호처장으로 찍어놓은 사람이 중장 출신이더라고요. 자, 이제 중장 출신이 경호처장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통령 항상 그 사람 옆에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 사람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부탁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자연히 힘이 생겨요. 그런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거기 경무대 경찰서라고 있었어요. 그냥 경찰서 정도였습니다. 경찰서장이 서장급이었습니다. 서장급. 경호를 책임졌다. 그렇죠. 서장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아마 시크릿 서비스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 경호실은 소속이 재무부인데 그 아마 팀장이 그렇게 높지 않을걸요. 차관급 이렇게 안 될걸요. 시크릿 서비스는 사복으로 경호를 하고 이제 정복으로 경호를 하는 유니폼 디비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는 이제 DC 폴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3중으로 대통령이 경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누가 백악관의 경호처장인지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죠. 그건 역할이지 그것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것까지 권한 행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권력자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윤석열 당선인 그 경호처장으로 내정됐다는 사람이 계속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또 그러고 아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용어가 아주 험하고 해가지고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정치인이. 바로 이래 되면 경호를 못해요. 미국에서는 이제 제3국에서 의회에서 싸움질하거나 비리가 있거나 그렇게 소위 역할을 벗어난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체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자꾸 소통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건물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자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자주 해야 되고 자신이 못 나올 때는 대리를 내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국정을 브리핑해야 되고 경호실의 이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 발호를 막아야 합니다. 요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백악관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백악관 건물은 아무나 이게 또 하나 이게 백악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백악관에는 워낙 소통이 잘 돼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지 않죠? 백그라운드 다 체크되고 난 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스트 윙하고 그 메인 그 맨션의 1층. 그거는 특별히 이제
투어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외곽에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죠. 예, 예. 그 외곽에 밖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죠. 예, 예.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상당히 멀죠. 본관은 좀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죠. 예. 첫째로 이제 이제 9.11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9.11 이후로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그 담을 넘어서 뛰어가서 백악관에 도착할 그 시간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보안 방식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있는 그 디비전이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을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격 수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대통령이 건물에서 나오면은 저격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저격수가 없어요. 저격수가 어디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까? 그런데 건물 꼭대기에도 있고 나무 뒤에도 있고. 보입니까 그 사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항상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누가. 그래서 사우스론 남쪽에 그 잔디밭에서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숲을 뒤에서 나옵니다. 저격수들이. 또 이 백악관 주변에 몇 개 건물이 또 대통령과 관계되는 사물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행정동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이라고 하는데. 오벌.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 올드. 예. 거기에는 이제 직원들이 사무실이 다 있죠. 4층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부통령의 사무실이 거의 크게 있습니다. 근데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부통령 사무실을 부시 대통령 때는 체이니 대통령이 힘이 셌기 때문에 자기가 웨스트윙으로 그 사무실 옮겨왔어요. 옮겼구나. 그래서 웨스트윙의 스태프들 몇 명이 그 Executive Office Building으로 나가고 부통령 사무실을 거기다 두었었어요. 지금 펜스 때는 어떻게 됐죠? 그 후로는 다시 원위치로 갔죠. 원위치. 그럼 다른 건물에 있구나. 그 4층에 부통령 직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크릿 서비스 백악관 대통령 경호 조직이 원래 재무부에 있었던 이유는 재무부의 현금 수송 차량을 경호하는 팀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현금 수송하고 그다음에 counterfeit investigation. 위조 지폐 전문 수사단입니다. 수사단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그게 이제 그 원래 그 13 컬러니가 이제 나라로서 독립을 했을 때 이 서부 지역으로 위조 지폐가 난무했대요. 그래서 그 위조 지폐의 그 소스를 찾으러 현금을 운송하면서 이제 인베스티게이트 하면서 시크릿 서비스가 생겨났는데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로 그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그러니까 재무부 소속으로 그 시크릿 서비스가 더 확장되면서 대통령의 경호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호팀에 있는 친구들 가끔씩 다른 주에 가보면은 위조 지폐 수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돌아가면서 일하기 때문에. 물론 우문이지만 경호관들은 권총을 갖고 다닐 때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갖고 다니겠죠. 당연하죠. 이 11.6 사건 때, 그 만찬 자리에 차지철이가 있었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그날은 이 권총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한 사람은 정보부장이니까 또 그 지역이 정보부가 관리하는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이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권총 차고 오는 걸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그날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경호라는 것은 직무유기였네. 경호라는 것은 어떻게 원칙대로 해야지. 그럼요. 그게 예외를 두면 그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그 인간은 믿지 않지만 그 규율은 항상 지키는 게 법치국가의 그렇죠. 인간을 믿지 말고 규율을 믿어라. 그렇죠. 이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백악관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한국 사람들이 청와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일반인으로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데 신청하고 들어갑니까? 여기도 일정한 투어 프로그램이 예.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 예. 다만 이렇게 앞으로 전문이 있어가지고 그 근방에 접근하면은 요새는 조금 불렸는데 옛날 같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경찰관이 와가지고 근무도 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백악관 앞에 울타리까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다만 이제 경찰들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은 와서 계속 움직이라고 합니다. 아, 계속 움직여.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표현의 자유하고 집회의 자유에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한 군데 서서 남을 막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할 때는 항상 계속 움직이기만 하면은 합법적으로 그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까지만 해도 이 경무대가 개방돼가지고 어린이들도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경호가 강화된 게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가 121 사태라고 그러는데 여기 자하문까지 들어와서 목표가 청와대를 치는 것이었거든. 30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태 이후에 강화가 됐어요. 그 사태 이후에 경호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또 강화된 게 1974년 8월 15일에 문세광이 국립극장에서 8.15 기념식을 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을 쏘려고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유경수 여사를 쏘았거든요. 이것도 경호 집회입니다. 그 이후에 또 강화가 됐어요. 그런 몇 차례 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학습의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83년 미얀마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터뜨리고 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청와대를 철통같이 막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뒤에 북한산이 있고 오른쪽에 인원산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상당히 막기가 좋은 안전한 데입니다. 요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청와대가 저렇게 엄중하게 경호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청와대 앞에 가서 청와대를 돌려달라는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계속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게 또 이전의 이유가 됐고 아마 이제 대통령이 여기서 근무를 안 하게 되면은 저걸 개방해가지고 공원으로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용하더라도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저기 용산으로 가면은 외국 사람들 손님이 오면은 어떻게 맞을 데가 없는 거예요. 블레어 하우스라고 그렇죠. 영빈관 있죠. 영빈관. 그 블레어 하우스도 새로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블레어 하우스는 옛날 건물 보존해서 하고 그 뒤쪽으로 새로 지어서 편리하게 스타프들은 일하고 그렇지만 앞쪽은 옛날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상급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대신에 블레어 하우스는 방이 좁기 때문에 수행인이 많은 외국 귀빈은 옆에 있는 윌러드 호텔에다가 한 층을 호텔에다가 한 층을 다 그냥 줍니다. 하지만 이제 수행인이 적은 외국 정상들은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고 거기는 이제 백악관 경내나 마찬가지니까 경호가 쉽죠. 그 영화를 보니까 뭡니까 지정 생존자라고 있더라고요. Designated Survivor. Designated Survivor. 이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시리즈로 나오는데 Designated Survivor가 어떤 겁니까 그 개념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캐비넷 장관들 중에서 모든 장관들하고 대통령이 한 군데 모일 때 한 사람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나서 모든 캐비넷 멤버하고 대통령이 암살됐을 때 갑자기 한 방에 다 가면 안 된다. 안 되니까 네. 한 사람이 undisclosed location 네, 위치하는구나. 위치를 모르는 비밀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장관급이겠죠. 예, 장관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대통령이 State of the Union Address 할 때. 예, 국정연설 하실 때나 꼭 장관 한 사람이 빠집니다. 예. 그 누군지는 모르죠. 예, 그건 비밀입니다. 아. 예. 이건 뭐냐면, 이 대통령 경호라는 게 항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확률은 비록 적더라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니까 국가 지도부가 싸그리 날아가 버리면은 우선 권력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 나라가 그러니까 있죠. 예. 뭐 갑자기 또 선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예. 그게 대비하는 건데 똑같은 이유로 11명의 지금 합참 의장 출신들이 예. 왜 용산에 대통령실이 가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거기 가면 합참 국방부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미사일을 때려버린다든지 장거리 포로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소형 핵폭탄을 때려버리면은 정치 리더십과 군사 리더십이 같이 날아간다. 요거는 피해야 된다는 것하고 요거하고 좀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을 하실 때 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 그 다음에 하원의장, 그다음에 상원에서 제일 높은 분. 그 순서로 다 대통령 권력 승계순이다, 그죠? 그분이 한 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캐비넷에서 한 사람이 나가 있어야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게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해가지고 이거 공백이 생겼을 때 아마 그 다음에 대행을 해야 될 사람이 당시 부시 부통령이었죠. 그렇죠. 예. 아마 부시 부통령이 그때 워싱턴에 안 있었을 거예요. 안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헤이거 장군 출신 헤이거 국무장관이 말을 조금 실수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인차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는 뉘앙스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력 승계상 그게 아닌데 자기 순분 앞에 여러 사람이 하원의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그래서 그 때문에 아주 고설수에 올랐던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